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작은 몸부림. 취중생들에게는 변화하는 세상 속 상식을 공부하고 직장인들에게는 알고 있던 상식이 진화하는 시간. 호모 디지쿠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제가 이 큐카드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태블릿 PC를 들고 하다가 네. 오늘 이제 저의 어떤 요청에 힘입어서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와 달라. 네.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종이가 훨씬 편해요? 예, 예. 저는 이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렇구나. 이 세대 차이 어쩔 겁니까? 어쩔 거야. 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이 네. 제가 들고 있는 아날로그 큐카드와는 다르게 네. 정말 디지털 세대를 위한, 디지털 세대에 의한, 디지털 세대의 응.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겠어요, 그 주제? 저는 완벽히 그 주제에 녹아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지선 씨 혹시 쇼핑할 때 어디서 쇼핑을 주로 하세요? 저는 어. 인터넷몰이 거의 인터넷 90%. 거의 90%. 네, 그리고 나머지 10%는 집 앞에 있는 뭐 슈퍼나 슈퍼. 아니면 뭐 근처에 어허. 있는 뭐 중심 상가 이렇게 갑니다. 백화점은 예전만큼 많이 안 가기도 하고 백화점은 그렇죠? 저랑 안 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네. 쇼핑에 관련된 건데 네. 오늘 그냥 평범한 단순한 보통의 쇼핑이 아니라 어.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쇼핑의 신세계로 그 백화점 아니고요. 네. 그 백화점 아니고 네. 쇼핑의 새로운 세계로 초대할까 합니다.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든지 네. 누구나 어디서든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호모 디지쿠스의 세계로 로그인! 로그인. 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입니다. 오늘 호모 디지쿠스를 찾아주신 게스트는요. 국내 최초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그립의 손상현 CFO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 그립 컴퍼니의 CFO를 맡고 있는 손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이제 CEO님 네.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테고 익숙한 용어인데 CFO라고 하면은 조금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네. CFO는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맡고 계신 건가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단 약자는 Chief Financial Officer라고 하고요. 그리고 재무 담당 최고 임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또 회사의 안살림을 일단 곳간을 지키는 거죠. 곳간을 지키고 회사가 재무적으로나 아니면 기타 외부 규제에 맞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리딩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이런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임원이라고 보시면 돈 되겠습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은 다 저런 인상이더라고요. 깔끔하시고 내무부 장관이신 거네요. 예, 쉽게 돈 말하면.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왜냐면 기업의 목적은 이익 증대니까, 네. 매출 증대니까 그렇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 임원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까 싶긴 한데 네. 라이브 커머스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내려주실까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이랑 커머스가 결합된 용어예요. 라이브 스트리밍과 커머스가 결합된 용어인데 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상품을 사고 파는 그런 새로운 어떤 커머스 형태를 말합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고 또 판매자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팔고 네. 그렇죠. 그 예. 과정 속에서 또 실시간으로 소통을 서로 하고요. 소통을 쌍방향 하고. 소통을 하는 네. 거기에 이제 라이브 커머스의 방점이 있다고 보시면 그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야, 너 어제 라방 봤어? 야, 라방. 어제 라방 봤어? 라방. 그쵸? 많이 맞아요,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라이브 커머스에서도 맨날 라방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MZ 세대들이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에 많이 들어온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그 MZ세대가 왜 라이브 커머스에 좀 주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일단 라이브 커머스의 핵심 키워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키워드. 일단 제 생각에는 생생한 라이브 영상, 그 다음에 생생하다. 소통, 이 두 가지가 저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존에 이제 인터넷 쇼핑이나 이제 TV 홈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자들이 본인이 준비해 놓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이제 일방향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형태가 되기 마련인데요. 반면에 이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이제 라이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생생하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할 수 있고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 단순히 정보를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궁금한 사항을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언제든지 물어볼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렇죠. 실시간으로 물어볼 수가 있고 이것에서 판매자도 즉각적으로 또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네. 쌍방향 소통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이제 판매자, 소비자 간의 소통을 넘어서서 또 방송을 함께 보고 있는 시청자들끼리도 소통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쌍방향 또는 다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어떤 소통이 집약된 형태의 커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티셔츠를 구매한다고 네, 네. 하면은
저희가 같은 미디엄 사이즈라도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다르죠, 사이즈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판매자가 이제 미디엄 사이즈 옷을 소개를 하면 이제 소비자가 근데 이 미디엄 사이즈 좀 크게 나왔어요? 아니면 좀 작게 나왔어요? 또 똑같이 면 100%라고 하더라도 이 면이 촉감이 어떤지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소비자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면 촉감이 좀 어때요? 이렇게 그러면 물어볼 이렇게 수도 말하잖아요. 있는 거죠. 너무너무 보들보들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판매자가 다양한 형태의 리액션이나 피드백을 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네. 옷을 입고 나오실 수도 있고 사이즈가 이렇게 좀 타이트하네요. 제가 원래는 미디엄 사이즈에 있는데 이거는 좀 타이트하니까 라지를 입어야 되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면이 아주 보들보들하니 좋아요. 이렇게 말씀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소비자들은 좀 더 생동감 있는 좀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고 네. 동시에 또 그걸 보고 있는 다른 소비자들도 껴들어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거 재밌네요. 바지랑 좀 잘 어울리네요. 정말 부드러워서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코멘트를 남기 소통을 하는 거예요. 저 돌발 질문 있어요. 네네. 네네. 그렇게 사보신 적 있으세요, 물건? 저 있어요. 많아요? 많죠. 많고 예전에 이제 커피를 사는데 네. 커피 맛에 대해서 그냥 일반 우리가 보던 TV 홈쇼핑에서는 네네. 뭐 부드럽고요, 어디 뭐 케냐에서 온 원두고요, 좋다라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사람이 이제 의심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 물을 많이 안 섞으면 너무 쓰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TV에서는 할 수가 없는데 네.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그 질문을 했어요. 네. 솔직히 쓰죠. 물 좀 더 넣어봐요. 이런 질문 어. 하니까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더라고. 오.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아. 믿음도 가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우더 팩트 같은 거를 네. 꼭 남자분이 이렇게 파는 걸 저는 이렇게 구매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여자들은 뭔가 더 팔려고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남자들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약간 저는 신뢰 가서 오히려. 네. 맞아요. 참 재밌게 많이 상품들을 사고 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생생한 어떤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습득할 수가 있고 네. 또 과정 속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매자와 어떤 친밀감, 맞아요. 교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팬덤도 생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팬덤으로 또 발전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예. 좀 라이브 커머스의 묘미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MZ 세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다시피 좀 미디어나 어떤 이제 모바일, 디지털 환경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텍스트랑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의 어떤 상품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구매 의사결정하는 것보다는 좀 생생한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직관적이고 좀 생생하게 상품에 관한 정보를 좀 습득하는 것을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점으로는 MZ세대도 본인 어떤 개성이나 생각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익숙하고 또 그것을 원하는 또 세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소통과 경험을 또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방금 이야기를 나눴던 어떤 쌍방향 소통이라든지 다방향 소통을 통해서 또 만족감을 얻고 또 교감하고 이런 것들에 좀 가치를 더 느끼지 않나. 그래서 MZ세대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지금 열풍이긴 하지만 더 커질 일만 남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제가 이 조사해온 거를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022년 서울시가 발표한 라이브 커머스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2021년 서울에 거주하는 20대부터 50대까지의 소비자 4,000명 중에 무려 57.9%가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해 봤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네. 특히 30대의 이용률은 66.2%로 3명 중에 2명이 이용을 해봤다는 얘기죠. 네. 가장 높았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2020년도부터 국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쇼핑이 인기를 끌게 됐고 실시간 소통으로 아까 우리 이야기 나눴던 네. 것처럼 실시간 소통으로 생생한 구매 경험을 제공하는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가 급부상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를 살펴봤는데요. 네. 또 교보생명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라이브 커머스 시장 조사가 있습니다. 네. 지난 2020년 약 4천억 원 규모로 추정된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2021년, 그러니까 1년이 지나서 2조 8천억 원으로 급성장했고요. 와. 2023년 올해죠. 네. 약 10조 원 규모로 성장해서 전체 이커머스 시장의 약 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와, 네. 그야말로 비약적인 네.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고 있을지 가장 많이 사고 팔린 상품 살펴봤습니다. 네. 2022 라이브 커머스 총결산 리포트에 따르면 단일 방송 매출 1위는 S전자의 스마트폰 사전 판매 방송이었습니다. 오. 자정에 시작됐던 해당 방송이 2시간 동안 53억 2천만 원이라는 와.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 네. 그리고 지난해 가장 거래액이 높았던 라이브 커머스 카테고리도 디지털 가전 분야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객단가가 높은 물건들이고 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물건들이기 때문이 아닐까. 어르신들은 아예 직접 봐야지 이럴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근데 이게 이제 흐름이 변하고 네. 있다는 얘기죠. 디지털 가전 분야의 거래액이 전체 거래액 중 24%나 와.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휴대폰, 노트북, 로봇 청소기, 커피 머신 등과 창문형 에어컨, 캠핑 난로 등의 계절 가전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리포트는 이것을 늘어나는 1인 가구 수요와 캠핑 열풍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분석을 와. 했습니다. 와, 너무너무 재밌는 게 네. 저는 이미 시장이 커져 있는데 얼마나 더 커지겠어라고 했는데 예상치가 10조라고요. 그러니까요. 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중에 우리 지금 CF님이 계신 게 그립이라고 했죠? 예, 그립 네. 컴퍼니입니다. 회사 이름은. 예. 네, 그립도 그러면 점점 커지고 있겠네요. 예, 그립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립은 일단 국내 최초로 라이브 커머스를 도입한 회사고 현재 최초로군요. 예, 최초로 국내에서 도입을 했고 네. 또 현재 가장 많은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1인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019년 2월 달에 처음 서비스를 런칭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만으로 한 4년 정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처음에 방송을 서비스를 런칭했을 때는 일 방송이 한 3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하루에 3개? 예, 근데 지금은 1,000개가 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입자 수가 300만 명 가까이 되고 있고 와. 지금 그립을 통해서 거래된 거래액이 누적적으로 한 3,500억 정도를 돌파를 했습니다. 와, 진짜 비약적인 네, 성장. 비약적으로 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야, 대단하다. 아니, 하루에 3개 방송을 했던 시절에는 사람들도 그립을 몰랐고 몰랐죠. 판매자들도 없었고 그렇죠. 예. 그랬다가 이제 점점 확장이 됐다. 그렇죠.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점점 생태계 자체도 좀 확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역시 거기에 이제 같이 함께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라이브 커머스의 시장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 저는 네. 구매자일 뿐이니까. 그쵸. 그런데 이 구매자들이 저도 사니까 싸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맞아요. 이 판매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점이 있길래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 걸까요? 일단 그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소상공인 특히 이런 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네. 본인의 이제 오프라인 매장 같은 걸 아주 손쉽게 디지털 매장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오. 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립 같은 경우도 저희 판매자분들 중에 약 70% 정도가 이제 소상공인 셀러분들이신데요. 실제 사장님들. 예, 실제 사장님들 저희가 네, 네. 동대문이나 지하상가에 가서 만날 수 있는 저희가 이웃들 그런 분들이 전체 저희 판매자의 7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네.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좀 오프라인 말고 다른 온라인 공간에서 판매를 좀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좀 주저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쇼핑몰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그걸 또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운영을 해야 되고 이것에 다 비용과 시간이 들잖아요. 이런 거 아무래도 좀 진입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 정말 누구나 손쉽게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영상 통화하듯이 저가 쉽게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셀러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오프라인 매장을 아주 손쉽게 디지털 매장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단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단골. 단골 손님. 단골 손님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데 네. 이제 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거는 아무래도 소통의 기능이 많다 보니까 네.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서도 디지털 단골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디지털 단골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이게 그 정도 진화하면 이제 팬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오히려 오프라인 매장으로 찾아와요. 이런 어떤 선순환의 고리가 또 만들어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판매자분들께서 라이브 커머스를 좀 선호해서 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과정을 우리 태진님이 아주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그냥 뻔뻔하게 왜 모른 척 하시나? 고백하겠습니다. 뭐죠? 저는 지금 우리 CF님이 계신 회사에서 네. 실제로 그리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퍼가 뭔데요? 그립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리퍼라고 우리가 하는군요. 표현을 하는데 아, 저도 이제 한 1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네. 잘 보이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네. 우리 솔직하게 딱 까놓고 예. 그러면 판매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 편인가요? 저는 아직 헤매고 있기도 하고 오. 한편으로는 많이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기도 하고 오. 이거는 제 입장인데 네. 모든 방송이 다 달라요. 오. 모든 방송이 평가받는 기분이고 네. 모든 방송의 매출이 다 달라서 그 평균치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단골 있나요? 있죠. 오. 단골이 있고 그 그리퍼들이 들어가는 그리퍼 센터가 있는데 맞아요. 거기에 단골 관리 메뉴가 또 생겼어요. 네. 이제 IT 기업이다 보니까
새로운 판매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메뉴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거든요. 네. 그분들의 혹시 아이디를 읽어주기도 하나요? 물론이죠. 오. 모든 아이디를 읽어줘야 됩니다. 단골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신규 고객이더라도 읽어줘서 친밀감을 형성을 시켜야지 판매로 이어집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네. 돈이 좀 되나요? 돈이요? 네. 아이, 저는 모든 방송을 돈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나보고 신음이라고 했어. 이거 뭐야?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했죠. 피식하는 거구나. 피식한 아니,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립을 하게 된 이유는 생명이 다해가는 방송인으로서 영역 확장에 대한 고민을 되게 심각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플랫폼에서 모바일 라이브 판매 방송을 했었어요, 2년 동안. 네. 근데 거기는 몇 시, 몇 분, 몇 초에 모여서 이렇게 우리처럼 카메라가 딱 있고 조명이 켜지고 해야 되는 멘트, 하지 말아야 되는 멘트들이 정해져 있어서 재미가 없었죠, 제가. 네. 조금 더 자유롭게 나의 어떤 장점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네. 이제 그립을 만나서 이제 도전을 했던 거죠. 엄청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상당히 잘하고 계시죠. 진짜요? 네. 예. 아, 근데 정말 연계 팔린 적도 있고 이거는 정말로 평균이 없어요. 연계 너무 팔린 잘 적도 팔려서 있고. 행복한 적도 있고. 그렇죠. 네. 네.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네. 이게 내가 어떤 소구 포인트를 잘못 잡았나, 아니면 방송 시간이 잘못됐나.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하나의 내 사업을 하는 느낌이고 그리고 그걸 키워가는 재미도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냥 방송도 재밌지만 뭔가 또 다른 목표 의식이 생겨서 저는 네.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그립할게요. 저 할 수 있어요? 환영하죠. 그렇죠. 저희 그립에서 말하는 모토, 비전이 이제 everyone can sell이거든요. 누구나 판매할 수 있다 이런 네. 취지인데 그리퍼라는 건 아까 이제 태진님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네. 물건은 가지고 있으나 본인이 상품 판매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좀 쑥스러웠을 수도 있고 보니까 네네. 울렁증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네네.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물건은 갖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라이브 커머스에 익숙하고 전문화된 분들이 대신 판매 방송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이 상품을 판매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싫어요. 저희는 전문가들만 원합니다. 이럴 수 있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퍼 같은 경우도 이제 온보딩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 이제 매칭을. 그렇죠. 네. 매칭을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리퍼로서 이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과 가능성이 있는지를 저희가 또 점검도 해드리고 같이 그거를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드리고 해요. 네. 저도 갑자기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잘하실 드는데.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래요? 지상파 방송의 성우시기 때문에 네. 다양한 목소리 연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네. 주부님들에게 먹히는 목소리라든지 네.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고무 이거 짱짱해요. 괜찮죠? 예, 그리고 뭐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맞아요. 일단 소통 방송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물건을 판매하는 게 전혀 아닌데 일단 네. 방송만 키고 네. 그냥 수다를 떠는 거예요. 어. 관객이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뭐 가족들을 초청해도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연습을 하는 거 자기가 할 때. 연습하는데 돈이 들지 않거든요. 저희는 무슨 가입비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방송을 키우고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가 그러니까 결국엔 좀 중요한 게 소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립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업체들도 다 이 소통을 가장 중요시 여기겠네요. 그렇죠. 네. 이 소통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소통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상품에 대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해를 충분히 하고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또 이제 소통이 잘 돼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와 판매자 간에 일단 관계와 친밀감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나아가서 팬심으로까지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네. 단적으로 이런 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게 이제 반품률을 제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네네. 반품률. 네. 보통 이제 쇼핑몰에서 반품률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왜냐하면 반품률이 높지 않나요? 홈쇼핑? 홈쇼핑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 20% 정도 되고 일반적인 이커머스 한 10% 정도가 되는데 국에서 샀다가 아니야 하고. 그렇죠. 네. 네. 근데 반품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전반적인 소비자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네. 이게 비용적으로 봤을 때도 재고 관리나 또 왔다 갔다 왕복하는 발생하는 비용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판매자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지표거든요. 근데 그립의 경우에는 반품률이 1%대예요. 와. 아까 20%, 10%에 대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원인이 뭘까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소통을 하면서 판매자로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습득을 하는 거죠. 신뢰.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이제 구매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팬심까지 가미가 되니까 네. 한 번 구매한 제품을 쉽사리 반품할 일들이 없는 거죠. 혹자들은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자유로운 방송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방송을 키고 끌 수 있기 때문에 네. 혹여라도
좀 자극적인 멘트를 일삼거나 네네. 뭐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장면이 나오면 어떡하냐. 오. 왜냐면 저도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가끔 비방송 용어가 튀어나옵니다. 맞아. 최근에 네. 홈쇼핑에서 누가 욕해가지고 맞아요. 이슈가 네. 됐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분도 자유로운 분위기 그쵸. 속에서 아마 하셨을 거예요. 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제재 방안, 네네. 대처 방안이 있죠?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저희도 당연히 이제 판매자 그리퍼 운영 정책이라는 정책을 저희가 제정을 해놓고 정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매자와 그리퍼들이 이제 충분히 숙지하고 또 준수하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해당 운영 정책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뭐 선정적인 표현이라든지 욕설, 뭐 이제 이런 좀 좋지 않은 행위들 이런 것들을 엄격히 규제를 하면서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제재 방안들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들이 잘 준수가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전담 조직이 있어요. 아, 모니터링. 그렇죠. 예, 전담 조직에서 이런 운영 정책이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고 있는지를 사전 점검을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방송을 시청하는 소비자들이 또 어떻게 보면 신고를 할 수 있기 예, 가장 큰 어떤 감시자죠. 어떻게 그쵸, 일종의 그쵸. 보면 예, 소비자인 동시에 감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실시간으로 신고를 하고 이 신고에 대해서 저희 전담팀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기술적으로 구축을 해놨습니다. 피디님이 지금 모르는 거 보니까 신고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나 보죠? 네. 저는 왜냐면은 무서워요. 혼날까봐 무서워. 그리고 신고도 신고인데 사실은 이제 저희 시청자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채팅창에서 이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를 네. 하기 때문에 네. 판매자가 그걸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가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다른 경쟁 업체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 뛰어들 것 같은데 혹시 좀 뭐 차별성을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아, 그럼요. 지금 현재도 뭐 웬만한 대기업 이제 커머스라든지 네. 플랫폼들은 전부 다 라이브 커머스를 자체적으로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이제 그만큼 라이브 커머스 시장 자체도 확대가 됐지만 경쟁도 좀 심화되고 있다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 이제 그리 플랫폼 내에 콘텐츠 역량을 좀 강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콘텐츠 역량을 강화해서 소비자들이 좀 더 즐겁게 커머스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 유튜브 보시면 커머스 예능이라는 것들이 요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고왕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거든요. 커머스적인 이제 행위를 하지만 그 앞단에는 좀 콘텐츠적인 재미 요소를 많이 가미를 해서 이제 사용자들이 굉장히 재밌게 커머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은데요. 저희도 그런 역량들을 좀 강화해서 나갈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또 오프라인과의 접점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해요. 저희가 작년에 우리 동네 라이브라는 기능을 런칭을 했는데요. 그게 네. 어떤 기능이냐면 이제 지도를 키면 근처에서 누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지도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빨간 동그라미로 깜빡깜빡하면서. 네. 그래서 아, 우리 동네에서 우리 옆 아파트에서 누가 라이브를 하고 있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태진님 근처에 사는 아, 사람이 저는 제 지역을 표시하지 않아요. 팬들이 너무 몰릴까봐. 그쵸, 조심해야지. 팬들이 다 몰려가지고 못 살면 어떡해 거기 예. 쫓겨나면. 네, 네. 아무튼 다양한 시도를 지금 계속 하시면서 그렇죠. 네. 이 경쟁력을 탄탄하게 만들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아주 다양한 경쟁 구도 속에서 또 그립이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네. 되는데 향후 라이브 커머스 어떻게 변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향후에 어떤 소규모 사업자들이 신규 진입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대기업 플랫폼 같은 데서 좀 자신들이 뾰족하게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라이브 커머스 역량을 좀 강화해 나갈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저는 좋은 점은 또 라이브 커머스 시장 자체도 많이 확대가 될 것 네.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구매자 입장에선 좋을 것 같은데. 그쵸, 그쵸. 네. 저희 방송이 취준생들이 정말 많이 봐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혹시 라이브 커머스에 이렇게 그리퍼가 되고 싶다거나 혹은 또 이런 업체에 취업을 하고 싶다거나 그런 친구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라이브 커머스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굉장히 입체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상품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머천다이징 팀에서 일단 좋은 물품을 선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퍼를 관리하는 팀에서는 이 상품 가장 어울리는 그리퍼를 또 매칭을 해주고 또 마케팅 팀에서는 이런 방송 미리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촬영하는 스튜디오 팀에서는 또 제작하고 기획을 또 하게 되고 이 모든 거를 가능케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유지하는 기능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이 지금 수행이 되고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서비스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 라이브 커머스 업계에 좀 관심이 있는 취준생들 같은 분들은 일단 라이브 커머스 회사들의 취업 공고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고. 취업 공고를 보시면 뽑고 있는 포지션들이 있어요. 그 포지션들을 보시면 또 그 포지션에 요구되는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죠. 어떤 직무의 형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요구되고 어떤 경험과 스킬셋이 요구되는지를 다 자세하게 이제 나열을 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한번 리서치를 해보신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삶의 목표나 커리어 방향,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적성, 그다음에 본인의 경험이나 스킬셋을 고려하셔서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직무를 선정하신 다음에 그 직무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전 경험이나 스킬셋을 더 고도화시키시면 아무래도 라이브 커머스에서 일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립이 점점 커지면서 더 많은 인재들과 이제 올해도 네. 내년에도 함께 하실 텐데, 네. 그립에서 원하는 인재상? 네. 예, 어떤 인물들을 원하고 계신가요? 저희 그립이 이제 핵심 가치로 4가지를 일단 저희가 표방하고 있는데요. 4가지, 예. 네, 저희 그립이 GRIP인데 이 4가지로 GRIP로 하고 있어요. 네. 먼저 G는 Go for it입니다. 해보자. 이런 좀 도전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도전하는 이런 자세를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R은 리얼 임팩트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 되고 그게 개인과 회사가 모두가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임팩이 있는 결과를 내자. I는 인테그리티라고 해서 네. 어떤 도덕성, 우리 정직하게 일하고 업무를 투명하게 동료들과 공유하자. 이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P는 패션 포 피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갖자. 그 사람에는 고객도 포함되고 옆에 있는 동료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서로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도와주자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희 그립의 핵심 가치를 가진 누구나 계신다면 저희랑 함께 즐겁게 좀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립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 그리고 또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너무나도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오늘 조금이나마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CFO님 저희 호모 디지쿠스 방문하신 소감 한번 여쭤볼게요. 어떠셨어요? 그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좀 라이브 커머스 업계를 또 알리고 또 저희 그립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저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또 신선한 좀 새로움을 느끼게 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끝으로 항상 마무리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공식이 있어요. 라이브 커머스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단어여야 돼요. 한마디? 네. 에브리언 캔 셀이다. 누구나 판매할 수 있고 누구나 살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네요. 네. 네. 벽이 없다. 벽이 없다. 유일한 벽은 딱 하나. 뭐죠? 핸드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완벽. 부끄러움은 여러분의 목. 우리 셰프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덕업일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런데 또 그보다 더 행복해지는 방법은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으시면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내용이 여러분이 행복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호모 디지쿠스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